자,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인데 처음 보는 여자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죠. 나를 멱살을 붙잡고 왜 이렇게 재미없냐 더럽게 설명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좀 재밌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보는 남자. 영화 보는 남자 진짜 좋다. 영화 보는 야. 남자. 영화 잘 아는 남자 좀 섹시하잖아요. 별로요. 영화 잘 아는 남자가 섹시해요? 경제 잘 아는 남자가 섹시해요? 둘 다 별로예요. 별로. 뭐가 그러면은 뭐가 나를 섹시해요? 알아주는 남자가 아! 가장 섹시하죠. 무슨 영화? 안 해. 촬영 끝. 그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사실 일반적인 영화라고 해도 그 안에 경제적인 요소, 돈, 산업, 경제, 사회 이슈 이런 게 녹아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난 심지어 고등학교 때 영화 공부도 했었어요. 영화 감독. 진짜요? 그럼요. 공부를 했어요? 감독을 했어요? 그럼요.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다. 방금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다 준비생입니다. 뭐 아. 아나운서 준비생, 대통령 준비생, 뭐 영화 대통령이요? 감독 준비생, 다 준비생이에요. 근데 이거 저도 또 모르는 컨셉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도? 아니요, 내가 기회를 줄게. 알면 알면 안다고 해, 그러면. 진짜 그래도 돼요? 내가 우리 엄마가 물어봤다니까. 저 여자 진짜 모르는 거냐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컨셉이라고 원래는 더 모르는 건데 그날 공부를 하고 오는 거다라 그랬지.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화 보는 남자 오늘의 첫 번째 컨텐츠는 내가 작가님한테 영화를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인생 영화가 뭐예요? 했더니 요 영화를 골라왔죠. 네, 맞아요. 바로 빌리 엘리엇입니다. 빌리 엘리엇. 네. 영화 공부할 때 요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없었던 반응이 별로 없었을 거야. 뮤지컬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인기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생 영화 빌리 엘리엇 가져왔는데 이 영화 예고편 보기 전에 내용은 좀 보수적인 시대의 영국, 1980년대 영국의 한 남자 꼬맹이가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사회 상황, 가정 상황 이런 거를 이겨내면서 결국은 수석 발레리노로 멋지게 성공하는 가족 영화, 성공 영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예고편을 일단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자. 2017년에 재개봉을 했었나 봐요? 2017년에 재개봉했었어요. 자, 요게 주인공 빌리 꼬맹이에요. 발레를 배우는데 이제 집에서도 발레 연습하고 넘어지고 배두나 씨가 또 감독이라 그래. 야, 아빠예요, 아빠. 아빠는 발레 하는 걸 진짜 싫어해. 그쵸. 네. 그랬지. 성장 영화, 가족 영화, 사랑 영화. 우리 모두의 인생 영화. 할머니. 저 때의 시대상이에요. 남자는 발레를 하면 안 돼. 근데 재능이 너무 넘쳐. 그리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 저걸 하면서. 선생님이죠. 야, 2017년 1월에 재개봉을 했었구나. 또 했었습니다. 자, 요 배경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저 영상들을 봤잖아요. 저기가 저 배경이 영국 1980년대 배경이에요. 80년대. 영국 1980년대 탄광촌 저기 나오는 저 마을이 석탄 캐는 탄광의 광부들이 사는 맞아. 저기서 아빠와 형은 그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빌리는 가정도 불우하고 사회도 어수선하고 근데 자기는 발레를 하고 싶고 사회의 시선은 발레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여기에서 성공해 나가는 그런 배경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빠가 발레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아빠가 빌리를 권투랑 축구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남자네. 그랬었나? 그래서 권투장에 보내요.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권투장 옆에 발레장이 조그맣게 들어오네. 그 얘가 권투를 하다가 재미없어서 발레를 쓱 봤는데
그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음. 그래서 자기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너 재능 있다. 음. 학원비 뭐 안 받을 테니까 해라. 음.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걸 춤을 추면서 행복을 느껴요. 맞아. 이 정말 억압받는 가정에서 나와서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자유를 느끼는. 그래서 빌리는 발레를 하고 싶어요. 억압받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니, 반감 가정이었지. 억압받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저게 아빠와 형도 얘를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남자가 해야 될 것들을 딱 정해져 있어. 축구, 권투, 그리고 맨날 저기 아빠랑 형이랑 주먹 다짐으로 싸우기도 해. 왜 아빠랑 형은 파업을 하거든. 정부를 상대로. 아, 맞아, 맞아.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영화 전체적인 얘기는 들었죠? 네. 재밌는 경제 포인트들을 이제 한번 네. 해볼까 해요. 재밌는 경제 포인트가 있었나? 너무 좀 약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 너무 마음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왜 힘들었을까?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게 들어가면 재밌겠다. 자, 재밌는 경제 포인트 1번.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IMF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아, 영국도 그랬어요? 음. 우리보다 먼저? 뭐 훨씬 먼저. 우리나라 97년에 맞았잖아요. 근데 영국이 1976년에 항복 선언을 하고 누구한테? IMF한테 우리 진짜 경제 아작났다. 돈 좀 빌려줘. 우리 경제 아작났어.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어요. 76년에 받았고 이 영화의 배경은 80년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IMF를 이겨내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배경이 빌리 엘리엇의 배경이에요. 아, 그랬구나. IMF를 깔고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IMF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하면서 IMF 이후에 엄청 힘들었잖아. 그때 우리 엄청 많이 힘들었던 가정이 많았잖아요. 그때 똑같은 배경인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런 배경이었구나. 이게 영국이 저 탄광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탄광 빌리지. 영국이 원래 1800년대에 산업혁명을 시작을 하면서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공장에서 막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해. 근데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석탄이었어요. 석탄. 그래서 석탄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탄광이 많이 늘어나. 그래서 요런 동네 같은 데는 탄광 옆에 있는 동네인데 이 광부들이 탄광을 캐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엄청 탄광업, 광부들 엄청 잘 살게 돼. 근데 탄광도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겨. 그게 바로 석유야. 그래서 석유 자원으로 바꾼 지 한참 됐어. 그러니까 석탄에서 저렇게 석탄업을 석탄을 캐던 광부들은 일자리를 잃어가는 거야. 그리고 탄광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저 동네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나라에서도 그냥 권장을 했어? 자, 석탄 쓰지 마세요. 석유 쓰세요. 이렇게? 탄광이 나라 거였어.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IMF를 받은 거야. 석탄 때문에? 석탄 때문에는 아니지만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은 계속 제조업에 머물러 있으니까 전통적인 사업은 마진이 안 남고 적자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이 탄광 산업이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 노조가 엄청 센 거야. 저 아빠가 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아빠와 형이랑 노조예요. 광부가. 아, 형도 광부였나? 형도 광부예요. 둘이 노조인데 저 탄광 노조가 영국 경제와 정치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힘이 셌어요. 근데 이제 저 산업에 아예 저물어 가니까 영국이 IMF를 받게 돼요. 항복 선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1호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예요.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된 거고. 최초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철의 여인. 들어봤죠. 철의 여인. 네네. 철의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철의 여인인지 모르죠. 생각 안 해봤죠. 철의 여인이 왜 그러냐면 이 노조를 대처가 다 와해시켰어. 다 해체시켰어. 저 강력한 노조를. 그러면서 영국 경제를 아예 재탈바꿈 시켜가지고 지금의 영국을 만든 게 마가렛 대처예요. 잘한 거야, 근데 그게? 그것도 평가가 좀 엇갈리기는 한데 지금의 영국 경제만 봤을 때는 잘했다. 하지만 사회를 봤을 때는 못한 면이 있었다. 그럼 대처가 그 와해시키는 방법은 막 무력으로 했어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방법을 통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무력을 통해서 공권력을 동원을 했죠. 그거를 한번 볼게요.
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 빌리 엘리엇에서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아빠는 파업을 하고 빌리는 발레 수업을 받는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을 크로스오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업 현장에서 아버지는 몇 달 동안 빌리가 권투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권투에 보냈는데 안 안 나왔대. 갔어. 근데 파업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명쌤이 편집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저기에 크로스오버를 시켜가지고 빌리가 발레 수업을 받는 그 클래식 음악, 정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아빠는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는, 정말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연출이 좀 획기적이었거든요. 요런 것처럼 마가렛 대처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와해를 시켰냐. 처음에는 그 석탄 비축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을 했어요. 파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탄광 노조 자체는 강경했지만 광부들은 약한 존재였다. 그들은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자고 아이들 학교 보낼 돈도 없었다. 처음에는 파업에 반대해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남편이자 아빠였다. 마치 빌리의 아빠처럼 이들은 하나둘씩 다시 지하 갱도로 내려갔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빠가 실제로 다시 그냥 파업 안 하셨나? 파업을 안 하셨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이런 것처럼 그 노조는 강경했지만 이 개개인들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그걸 경찰로 보호를 해주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노조가 와해돼. 결국에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빌리 엘리엇이야. 그래서 이 아빠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경한 상남자의 이미지를 하고 있잖아. 근데 빌리가 춤추는 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희생하고 빌리를 우리 같은 삶을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린 너무 힘들지만 맞아. 아이는 꿈을 주자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형은 계속 파업을 하고 있어. 형은 엄청 강경이야. 근데 아빠는 빌리를 학교를 보내서 그 발레 학교 보내서 학비를 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 근데 형이 보고 충격을 받아. 아빠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버스를 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진짜 이 장면 제일 슬펐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형이 쫓아와. 이렇게 한 명 돌아가면 우리들은 강부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재능이 있는 빌리라도 우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눈물이 나네. 맞아. 눈물 났다고 갑자기. 뭐야 이거? 제가 원래 감정성. 아니 이거 뭐야? 이러면 나 못하지. 잠깐만. 아니 나 이러면 못하지. 아니 너무 빠져들었어. 내가 너무 맞아. 이 장면 기억나네. 연기 잘하네요. 눈물 연기는. 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빌리 엘리어트는 영국이 처음으로 IMF를 받아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를 극복하는 그 시대 배경을 하는 영화예요. 그랬구나. 명쌤은 그 보면서 마가렛 대처의 그런 철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네.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요? 그 철의 여인. 짠 게 아닌데 왜 내 질문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아까 그럼 대처가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경제 포인트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 두 번째 가볼게요. 빌리 엘리엇, 저 빌리와 저 형 있잖아요. 대처 정부가 들어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세대의 청소년을 영국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야? 대처의 아이들. 그게 뭐냐? 대처 세대 혹은 대처의 아이들은 대처 집권기에 10대를 보는 영국인들이에요. 빌리 대처 때 빌리네. 그렇죠. 빌리랑 그 형이죠. 높은 실업과 낮은 임금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복지 정책 축소로 인한 가정 파괴를 겪었어. 그래서 얘네는 정말 불우하고 우울한 그렇구나. 그 시대에 살았었던 거야. 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흡연과 알코올에 의존하며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여기에 반사회적인 특성까지 보인다고 분석이 나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대처 세대 보이죠?
마가렛 대처가 1990년에 죽었을 때 음. 대처 세대는 웃으면서 환호를 했어. 그래서 빌리와 저 형이 대처의 정부의 그 정책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혐오하는 그 시대상을 또 나타내는 게 빌리 엘리엇입니다. 보이죠? Thatcher is dead. 그러니까 대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음. 어떤 삶이 펼쳐진 거야, 그러면? 대처 정부가 들어오고 어. 나서는 어. 이제 원래는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에서 음. 매연 나오면서 막 찍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의료, 금융, 무슨 뭐 서비스업 쪽으로 아예 산업을 재편을 해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그런 산업으로 영국은 재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그치.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과정, 그 과도기를 그린 과정이에요. 그 과도기에서 희생되는 가정과 아이들, 이런 거를 그린. 그래서 대처 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대처 세대가 고통받는 거를 여기 그 빌리 엘리엇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요. 빌리도 결국 사회가 안 좋으니까 가정이 안 좋고 가정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는 꿈을 못 펼치니까 그렇지. 굉장히 불행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분노를 빌리 엘리엇은 춤으로 표현을 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빌리가 아빠랑 형이 발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자가 너 한번 해봐 막 이랬더니 화나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렇게 분노의 춤을 춥니다. 항상 이제 화나고 억압되면 저렇게 춤을 표현을 해요. 이거 탭댄스인가 이거는? 탭댄스. 분노의 탭댄스죠. 자, 그래서 저 빨간 벽돌 사이로 빌리가 저렇게 춤을 추다가 결국은 아이고. 녹슨 철에 가로막히게 돼요. 그것도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다. 상징적인 의미죠. 저 지금 아까 본 요 빨간 벽돌들 있잖아요. 이 벽돌들이 굉장히 지금 벽이죠, 벽.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벽들인 거야. 근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저 빨간 벽돌의 배경이 나와요. 저것도 영화적 상징이 있습니다. 자, 영국 빨간 벽돌 상징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 빅토리아 시대의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 과거 세상을 리드하던 영국의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에요. 저 빨간 벽돌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공장지대가 밀집한 이스트 런던에 이런 붉은 벽돌이 쌓여 올려 지은 건물들이 많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쇠퇴하고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빌리가 벽에 쌓여서 결국은 녹슨 철에 부딪혀서 자기가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는 상황. 그거를 표현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빌리가 저렇게 화났잖아. 저거는 대처 세대, 대처의 아이들이 화냈다는 그 표현이기도 해.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대처의 아이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 피디님 그거 알아요? 축구의 훌리건 알아요? 네. 훌리건이 대처의 아이들입니다. 되게 반항하고 막 축구 보다가 욕하는 애들 아니야? 축구보다 돌 던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폭죽 터트리고 싸움질하고 그 훌리건이 대처의 아이들 세대예요. 아, 훌리건이 지금은 없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사고가 많이 나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없어져. 근데 훌리건이 이렇게 반정서적,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얘네들이 피난처를 찾잖아. 그게 스포츠였구나. 스포츠인 거야. 가정은 불우해. 경제는 안 좋아. 야.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축구장으로 가는 거야. 와. 그거는. 와,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그래서 축구 등에서 스포츠맨십을 던져버리고 난동을 부리는 극성 팬, 응원하는 팀이 지면 화가 나서 난동을 부리고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상대 팀 팬들을 조롱해서 싸움을 붙여. 뭘 해도 싸우는구나, 진짜. 이겨도 져도 승패에 관계없이 무조건 싸운다. 야.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유래되었다. 이 훌리건이 영국 훌리건이 정말 악명 높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영국 클럽에서 해외 원정을 떠날 때 그 나라 경찰들이 당연히 영국 클럽의 팬들이니까 지랄 맞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면 일단 영국 클럽 팬들부터 때려잡고 본다. 와. 요게 198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뭐 힐스버러 참사, 헤이젤 참사 1985년, 뭐 1987년인가 어쨌든 뭐 요때 일어난 이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1980년대 두 번의 대참사.
이게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리고 무질서하게 막 경기장에서 행동해가지고 몇백 명이 죽어요. 막 뭐 싸움 해가지고 막 뭐 징역도 그런 살고 일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안 되겠다 이래서 92년부터는 요 리그를 새로 바꿔가지고 프리미어 리그를 출범을 시켜요. 지금은 훌리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있나? 그러니까 훌리건이라는 게 큰 명칭이 대명사가 좀 된 건데 처음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구나. 지금은 훌리건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좀 매너를 많이 갖췄지. 왜냐면 사고가 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반성하고 이제 대처 세대가 좀 지나가고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면서 훌리건이 좀 없어졌습니다. 근데 훌리건이 가장 성행했을 때가 저 대처 세대로 피해를 본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훌리건이 된 거예요. 명쌤 좀 달라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자, 그래서 저 대처의 아이들, 저 아이들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본 세대거든요. 그래서 대처 정부랑 대처 총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빌리는 그거를 이겨내고 한 마리의 백조가 됩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맞아. 빌리가 결국은 아빠가 학교를 잘 보내서 수석 발레리노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입니다. 다 성장한 빌리예요. 맞아. 딱 아빠 앞에서 아빠 아빠 표정이 이렇게 하고 딱 끝나지. 이렇게 하고 끝나죠. 자, 야. 저 장면이 이제 상징성이 있죠. 저 노래의 선택. 저 노래 뭔지 알아요, 방금? 아니요.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예요. 음. 백조의 호수의 그 내용 자체가 왕자가 진정한 사랑을 줘서 공주가 저주가 풀린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해진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빌리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불안해도 가정에서 무한한 아이들한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회의 악순환, 악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빌리가 이제 백조가 되면서 높게 날아오르면서 자유를 상징하면서 이게 끝나게 됩니다. 영화가. 만약에 명쌤이 빌리였다면 끝까지 내 꿈을 쫓았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가족이 힘들어도. 저거는 그래서 나는 이 영화 보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역시나 그 가족이라는 고리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게 정말 마지막 벽 아닌가. 마지막 안전장치 아닌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 장면이 슬퍼요. 형도 결국 탄광으로 복귀를 해요. 형도. 그래서 굉장히 아빠랑 형은 우울한 모습으로 그 어두운 탄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요. 그게 결국은 아빠랑 형이 희생한다는 거야. 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대처 정부의 저 정책 때문에 가정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누군가 피해자가 나왔다는 거야. 이 영화가 꼬집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 비판 영화예요. 사실은. 빌리 엘리엇이.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훌리건의 뭐 탄생, 백조의 호수, 그리고 대처의 아이들, 대처 정부의. 그리고 난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빌리 친구로 나왔던 아까 그 춤출 때 옆에 있던 지붕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빌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남잔데 게이야. 게이였어. 그때 솔직히 이런 소재를 다루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한 소년의 성장 영화잖아. 그런데 거기에 그 친구가 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만으로도 되게 센세이션했다고 보거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줬어. 있는 그대로. 맞아. 그게 너무 좋았어. 빌리가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친구가 바로 저 게이 친구 마이클이에요. 저 마이클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한번 볼까요? 얘가 마이클이에요. 아기 때 여자 옷을 입고 저렇게 립스틱을 그때 빌리가 물어보죠. 뭐 하는 거지? 친구 마이클은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빌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혼란이 온 듯합니다. 마이클은 힘들어하는 빌리를 응원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너무 좋았던 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 만약에 명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야, 너 미쳤어? 왜 립스틱을 왜 그렇지. 발라? 이러잖아. 근데 쟤는 넌 발라. 야, 근데 내 꿈은 그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발라도 그냥 바르는 게 좋으면 그냥 발라도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 둘 다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
편협함, 선입견 요거를 그 그러네. 반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네. 빌리는 항상 억압받아요. 남자는 권투를 해야 돼. 남자는 축구를 해야 돼. 발레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하지만 빌리는 그 억압을 받으면서 자기 발레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시선을 알아. 그러니까 마이클한테 저렇게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싸워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시선을 그렇게 받거든. 내가 오해를 받거든. 그리고 저 마이클도 저거 정체성을 계속 숨기잖아. 근데 사실은 마이클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마이클은 저 사회적으로 저 게이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웠던 그 시대 배경인데 그걸 이해해 주는 게 빌리고 빌리를 이해해 주는 게 마이클이에요. 맞아. 그래서 서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영화의 재미있는 포인트. 아까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마가릿 대처는 영국의 첫 여성 총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여성 총리는 여성 인권, 그렇지. 양성 평등, 그렇지. 그 이민자들 뭐 챙기는 거, 소수민족, 그리고 뭐 동성애 이런 거 챙길 것 같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낼 것 같잖아. 근데 마가렛 대처는 보수당이어서 동성애랑 이민자를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클처럼 저렇게 억압받고 빌리처럼 따가운 시선에 오해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우리의 지금 시선으로 봤을 땐 여성 총리답지 않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세운 당의 당수였다. 그러니까 이게 철의 여인이라고까지 하니까 야 진짜 그런 보수적인 세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꿔보겠어라고 나온 느낌이어서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지금 그렇죠.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하다. 여성 총리지만 동성애를 혐오했다. 반동성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박근혜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빌리 엘리엇입니다. 자기가 마가렛 대처라고 생각하는 건가? 알아? 근데 그게 웃긴 거야. 시사토론에 나와가지고 무작위로 질문을 뽑아 대답하는 코너에서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흥미로웠던 영화는 무엇이냐? 하는 어린아이가 고난을 이기면서 훌륭한 발레리노로 성장하는 빌리 엘리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빌리 엘리엇은 대처 정부를 까는 영화잖아. 그치? 근데 웃긴 건 뭐냐? 박근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빌리 엘리엇. 빌리 엘리엇은 대처를 까는 영화야. 그럼 박근혜 대처를 싫어해야 되잖아. 근데 웃긴 건 박근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마가렛 대처입니다. 2007년에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박 대통령은 영국의 대처 총리를 가장 존경한다. 영국병, 아까 얘기한 거, 고질적인 뭐 적자, 탄광, 그런 거를 영국병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치유했다고 보네.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존경스럽다. 철의 여인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좋아하는 영화는 대처 정부를 까는 빌리 엘리엇. 야. 대처가 나온 것만 그냥 봤나 보다. 내용을 다 본 게 아니고. 모르겠어. 어쨌든 빌리 엘리엇을 이거 참 웃긴다. 아이러니하다. 재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건지 모른 거지.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포인트들을 얘기해주면 빌리 엘리엇이 이렇게 정부 비판 영화인지 몰랐잖아. 그치, 몰랐지. 사실 사랑 영화, 가족 영화인 줄 알잖아. 그치. 박근혜도 내 생각엔 딱 그 정도인 줄 알았던 거야. 거기까지만 본 거지. 그러니까 영화 보는 남자를 아예 못 봤던 거야. 우리가 조금 일찍 나왔으면 이 얘기 안 했을 텐데 빌리 엘리엇이 그냥 성장 스토리인 줄만 알았던 거지. 사실은 성장 스토리와 절반은 대처 정부를 진짜 대차게 까는 영화인데.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빌리 엘리엇의 이게 그냥 영화만 봐도 정말 감동적인 가족 사랑 영화지만 그 안에는 감독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대처 정부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 각 가정, 각 개인 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고발하고 비판하는 영화다. 대처 총리가 올라온 이게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경제는 정말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는 보수당의 그 반대파인 그 당도 인정하는. 그럼 아까 내가 훌리건도 보여줬잖아. 그리고 희생받는 그 대처 세대, 대처 아이들도 보여줬잖아. 대처 죽으니까 웃잖아. 그러니까 각 가정이나 개인들은 피해본 사람이 많아. 하지만 영국이 어쩔 수 없이 영국병을 고치고 다시 영국을 살리려면 필요했었던 정책이야. 정책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엇갈리는 거야. 개인의 희생과 자유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나라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영국 경제와 사회를 봤을 때는 대처가 그래도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이겨내고 영국 경제를 재활화시켰다, 재팔바꿈시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영화 보는 남자 빌리 엘리엇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거를 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 댓글에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를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본인의 인생 영화. 난 이거 진짜 재밌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요거 좀 분석해 주세요. 비하인드 풀어주세요. 요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인생 영화 제가 하나 가지고 좀 재밌는 비하인드들 찾아가지고 제가 썰 풀어드릴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영쌤? 빌리 엘리엇도 여기서 사회적인 그런 거를 찾는 사람이 아니, 이거 얼마나 보니까 있어요? 이거는 뭐 충분히 좀 하면은 뭐 이슈가 많았을 것 같은 영화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인생 영화는 다음 주는 정말 재밌는 스포츠 산업 영화. 나 뭔지 알 것 같다. 말 안 할게요. 이거 진짜 나 딱 봐도 느낌 왔네. 요거는 조회수 꽤 나올 것 같아. 그 다음 거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감동이 있는 영화고 거기 안에 있는 돈, 경제, 산업 관련 너무 재밌지. 많이 있어요. 세 글자 맞죠? 아, 그렇게 힌트 주면 다 그것만 알지. 알려줘요. 세 글자 맞아요? 자, 맞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죠. 그만해요, 이제 힘들어.